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주유와 황계가 그 책략을 짜는 고육지책, 그러니까 황계의 몸을 빌려서 조조의 군대들을 박살낼 수 있는 그 계략을 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유하고 황계하고는 그 주유의 누선에 올라서,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는 그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그 점검을 하고 주유가 또 그 이제 머물러서 대장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황계의 부대는 주유의 본영에서 가장 먼 골짜기에 있어요. 그 이제 거기에 가서는 그 누선에 있는 병사들을 다 내려보내 가지고 주의 사주 경계를 해라. 그러고서는 누선에는 주유하고 황계하고 둘만 거기에서 이제 그 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그 장간이가 이제 그 왔다 가고 나서 반간계로 해서 채모하고 장윤이를 죽이고 나서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서 밀담을 아주 오랜 시간 했어요. 이제는 서서히 그 고육지책을 해가지고 사한계로 해서 조조를 속이고 그 부대에 가까이 가서 부르다 조조의 군선을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일시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서서히 이 농도를 좀 높여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계도 알았습니다. 내 몸이 두 쪽이 나더라도 조조 저 간신놈을 여기서 박살을 낼 수 있으면은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내 감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막 손을 꼭 잡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튀어나갈 겁니다. 감당하시려면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조조 꾀돌이를 어떻게 속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황계가 그럽니다. 내 몸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이 동호에서 받은 은덕을 갚을 수만 있으면은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대도둑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농도를 조금 높여가면서 기회가 닿으면 내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장관이 왔다 가고 나서 장관을 누가 놓쳤느냐. 5시에 새벽 5시에 장관이 그 황계 부대 거기에서 누선에서 도망을 갔는데 그 전에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황계가 왜 올라와서 그 북쪽에서 온 그 간첩들을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채모 장윤이가 보낸 그 밀소를 걷다가니 나를 깨워가지고 장관이가 그걸 알고서는 도망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회의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계하고 주유하고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은 얼굴이 붉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서로 좀 멀어집니다. 이게. 그리고서는 제갈공명에 의해서 그 40만 개 화살을 가지고 왔을 때도 황계가 그래요. 내가 선봉장이니까 한 20만 개 화살을 주셔야 준비를 하고 있다가니 조조를 쳐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그럽니다. 그 농통부대에 창고가 우서 아닌가. 우선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다가니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조조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보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계가
지금 주시면은 우리도 보관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를 개조해 가지고 그걸 보관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화살이 풍부해야 우리 병사들도 사기가 오를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또 이제 반론을 펴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매일 아침에 회의할 때마다 또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주인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책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황제는 또 책략을 세웠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무슨 책략입니까? 책략도 없으면서 맨날 책략이라고 얘기만 합니까? 하면서 이제 이게 언성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통이 가서 이제 연안계로 해가지고서는 조조의 배를 100척씩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형주병들은 육지로 가게 하고, 또 하북에서 온 병사들 50만 명은 수상해서 배에서 생활하게 거기다 병영을 설치하고서는 생활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굴명도 생각할 적에는 그래, 형주병들한테 다시 한번 오다를 내리자. 그래가지고서는 그쪽 유비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첩보원들한테 연락을 해요. 육지에 올라갔으니까 훨씬 더 잘 됐다. 만약에 이쪽에 배에 불이 붙으면, 동호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몸만, 그러니까 칼 한 자루만 가지고서는 강릉성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러니까 형주병들은 그 배에서 생활 안 하고 이제 육지로 올라갔으니까, 육지에서 그 강릉까지 도망가는 것은 뛰어가면 되니까 이 칼 한 자루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배에다가니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강릉으로 가는 길을 끊을 건데, 배에다 공격하는 게 성공하면, 그러면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기 대로를 끊기 전에 거기를 벗어나면 된다. 강릉성으로 다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밀령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 조조의 군대들은 어쨌거나 여기에 이제 적응이 돼요. 그 선상에서 생활하는 게 배가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서는 도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고기하고 술이 옵니다. 조조 승상한테 바친다고 이 맛있는 고기하고 술을. 그래가지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요. 그러니까 갑판장이 바뀌었는데도 그 인견수가 됐으니까 본영에 갔다, 조조 본영에 들어갔다 나올 적에는 꼭 이 황금을 주니까 거기에서 또 하여튼에 황계 깃발이 나타났다 하면은 8개 관문이 쫙 열립니다. 한 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고기하고 술을 조조한테 바치고 나올 적에는 또 이제 황금을 집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길들여 있으니까. 그런데 주유가 생각할 적에는 배 한 척 가지고는 안 돼요. 한 척은 황계 깃발만 다르면은 조조 본영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한 척 가지고는 어렵다. 최소한도 50척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황계하고 이제 상의한 대로 고육지책을 써가지고 상계를 쓰기로. 그러니까 이제 조조한테 가짜로다가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에서 50척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하자. 그런데 이제 그냥 황계를 혼내키면 안 되고, 황계는 회의할 때마다 주유한테 대들읍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자기 의견을 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말다툼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대들어요. 주유한테. 그러니까 주유는 내가 젊다고 해서 그렇게 막 항명을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조금씩 목소리가 높아가요. 그러니까 정부 한당 3대째 모시는 노장들은 안절부절입니다. 이거 회의를 할 때마다 여튼 분위기가 막 살벌해지니까 점점 더.
그 이제 황제는 막 목소리를 높이고 전략이 있으면 내놔보시오. 대도독. 그러니까 주인은 이건 극빈데 여기서 얘기하면 되느냐? 좀 나이 먹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대드는 거냐? 항명을 하는 거냐? 하면서 또 이제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런데 그러니까 조조 부대에서 형주병들하고 이쪽 그 하북병들이 교대하면서 조금 그 혼란스러울 때 채모의 조카 채중채화가 여기 저 항복을 해왔어요. 주유 부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순을 해온 거죠. 나 도저히 그 조카들이니까 채모의 조카들이니까 우리 채씨 가문을 못 살게 군다. 나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다. 그러고서는 왔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백부장을 하던 여튼 뭐 부장 축에 들어가니까 조금 무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유가 그러면은 요 황계 부대에 거기에 소속을 해라. 그래가지고서는 황계 부대에다가 소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딱 감히 이거 장관이처럼 또 이쪽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러 이렇게 보냈구나. 조조가 간자로 해서 보냈구나. 뭐 주인은 딱 채취를 하니까. 그 제갈공명도 채중채화가 귀순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첩보 온 것을 쭉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보니까 채씨 가문이 양양에서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조조는 또 채중채화가 사라졌다. 주유부대로 귀순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잡으러 보냅니다. 양양으로. 그런데 가족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채중채화가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서는 이제 귀순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갈공명이 첩보원들의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첩보에 의하면은 허창에 채씨 가문들이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순우기가 큰 저택을 해가지고서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시오. 그래가지고서는 허창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게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 첩보에 의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채중채화가 가짜로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항복을 했구나. 간첩이구나. 이건 이제 제갈공명은 딱 알죠. 그런데 주유가 그걸 또 그 사람들을 황계 부대에다가 배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도 지금 퍼즐을 쭉 맞춰봅니다. 장강에는 평화가 흐르듯이 거기 어부들이 매일 고기를 잡으면서 나룻배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서는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나룻배는. 군선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고 겨울이니까. 그런데 황계 부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하고 술을 보냅니다. 조조한테. 그러면 조조한테서도 그러니까 답신이 와요. 답신이 이제 고기하고 술을 또 실어가지고 또 보냅니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 정보 수집하는 데에는 뭐 별 지장이 없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부대에 대해서도 거의 다 알으니까. 그러니까 채중채화가 이렇게 온 것은 이쪽에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을 귀합하려고 요렇게 보냈구나. 제갈공명 생각에. 그런데 주유하고 황계하고는 매일 만나면은 하여튼 회의를 하면은 얼굴을 붉힌답니다. 이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것은 뭔가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회의할 때마다
그러니까 둘 간에 무슨 미략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 보니까 그래요. 황계의 깃발을 다른 배가 한 대는 조조 9년까지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사. 8개 관문을 쫙 열어놓으니까. 그런데 한 대를 가지고 이 군선들을 전부 불바다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생각할 적에도 최소한도 50척은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름을 싣고 요 섭을 싣고 가서 기름을 막 갖다가니 이쪽에서 그러니까 병력 거르다가니 던진다고 해도 이쪽에서 이제 해가지고선 또 이렇게 돌멩이 던지듯이 기름통을 갖다가니 던진다고 해도 바짝 가서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선상에 기름이 가서 튀면은 기름통이 이제 박살나면서 기름이 막 흘러내 나오면은 이 멀리에서 불화살을 쏘면 되거든요. 손뭉치에 해가지고서는 불 붙여가지고 화살을 쏘게 되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황계가 조조한테 항복을 하고서는 그 배들을 끌고서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구나. 제갈공명 생각에도 그 어떤 퍼즐이 이제 척척척척척 이렇게 맞춰 들어가니까 40만 개 화살 가져왔고 그 다음에 방통을 이용해서 연완계로 다 배들을 묶어놨고 100척씩 그 못 움직이게. 그러면 이제 가까이만 가면은 기름통을 갖다가 던지고 불화살을 쏴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리고 이제 형주병들은 육지로 갔으니까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병사들은 하북에서 온 병사들이에요. 50만 명.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불을 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나자마자 형주병들은 강릉으로 그냥 일시에 다 도망갈 겁니다. 다 그렇게 이제 오다를 내려놨으니까. 그 제갈공명도 그걸 이제 퍼즐을 다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노석이 들어왔어요. 노석이 왔어요. 그 노석이 오면은 우선 바둑판을 내놓습니다. 바둑판을 내놓고서는 이제 흑돌백돌 해가지고 어제 두던 바둑을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노석이 이제 아주 걱정을 합니다. 지금 저기 우리 대도독 주유하고 선봉장 황계하고 매일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그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래요. 자경. 그게 큰일이 난 게 아니라 주유가 책략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숙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계셔 보십시오. 주유가 아마 황계를 반 정도는 죽여놓을 겁니다. 아마 엉덩이가 으스러질 겁니다. 그 정도 해야 조조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는 조조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숙이가 이제 처음에는 눈이 동그라졌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알아들어요. 조조를 속이려고 지금 저렇게 연극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각 부대에는 다 소문이 났어요. 황계 장군이 주유 대도독하고 회의할 때마다 싸운다. 둘이 막 얼굴을 붉히면서 노발대발 주유는 노발대발하고 성격이 막 불같으니까. 그러니까 젊은인가. 그런데 황계는 또 거기에 한 발도 안 물러나고 선봉장이니까. 그리고서는 백전노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대도독한테 막 대든다. 아주 회의할 때 살벌하다. 옆에 장군들이 말리는데도 어림도 없다. 부도독 정부도 말리고 한당 아주 그냥 노장 한당도 옆에 나서가지고서는 막 말리는데도 그때뿐이지. 그 다음날 만나면은 또 싸운다.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 하여튼에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주유가 폭발을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저 황계를 갖다가 취조를 해야 되겠다. 저 묶어놔라. 듣더래. 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 병사들이 와가지고서는 황계를 데리고 와서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취조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서는 주유가 이제 뒤에 취조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황계를 이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명을 하고 내 명을 어기려고 하고 도저히 이건 군기가 흐트러져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 형틀에 묶어놓고서는 100대를 때려라. 그러니까 황계가 웃습니다. 하하하 100대 정도는 내가 웃으면서 맞아주지. 그러니까 주유가 막 또 막 이 얼굴이 막 푸르락 하면서 200대를 때려라. 그러니까 200대 정도면은 간에 기별이야 오겠지. 황계가 그냥 막 옆에 장군들은 그냥 막 오금이 저래 가지고서는 저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황계는 막 또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내가 손견 손책 손권 3대째를 모시고 있는 고갱지신인데 주유 저 젊은 놈이 대도둑이라고 책략도 없으면서 매일 회의만 한다고 하고서는 시간만 보내면서 또 이렇게 직급이 높다고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또 그냥 막 바락바락 대듭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곤장 300대를 때려야 되겠다. 300대로 해라. 이럽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엉덩이를 전부 이제 까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를 내놓고서는 이 곤장을 때려요. 그러니까 곤장을 100대 정도를 때렸는데 황계가 기절을 합니다. 100대에. 그러니까 여몽이가 막 나와가지고 여몽이가 이제 그때 이제 뭐 30대 초반이니까 아주 젊죠. 대도도 노 장군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때리면 죽습니다 하면서 막 와가지고서는 이제 황계 위에 이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서는 못 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그냥 여몽이놈 너까지도 나를 배신하려고 하느냐. 저는 묶어다가니 저 함계에다 우선 실어놔라. 해가지고서는 여몽이를 이제 그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 마차 함거에다 죄인들 싣는 함거에다가니 갖다가니 실어놓습니다. 거기다니 꽉 묶어놔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서는 황계를 100대를 더 때려요. 그 200대가 되니까 완전히 혼절이 되고 이 엉덩이 뼈가 나가버리고 살이 막 해져가지고 피는 뭐 피범벅이 되고 그러니까 엉덩이하고 이쪽 허벅지 다리 그 붙어있는 뼈가 막 으스러져 가지고 여튼 옆에 있는 장군들이 보들무대요. 그러니까 주유가 그럽니다. 이놈 항명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매일매일 병사들의 사기가 말도 안 된다. 내 300대를 오늘 때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200대로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면은 100대를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영으로 가는데도 강가에 이렇게 이제 실어서 가는데 그 옆으로 어떻게 움직이들 못해요. 다리는 너덜너덜 합니다. 엉덩이 뼈가 완전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허리 위로 상체는 멀쩡한데 다리는 그 엉덩이에서 허벅지 다리까지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 황계 부대까지 와서도 그 방해까지 저 막사에까지 왔는데도 이 엎드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들 못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막 그냥 거기에서 노발대발을 하면서 얼굴이 푸르락 하면서 앞으로 장군들 누구라도 내 책략에 대해서 왈구왈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적골이 될 줄 알아라. 그리고 여몽이 저놈은 그 시상의 군주한테 보내가지고 벌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함거에 실은 채로 마차에 올려가지고 그 시상에 있는 군주한테 보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몽이는 이제 그 손권이한테 보내줘요. 그리고서는 주인은 막 그냥 여튼 막 네발네발 하면서 대도동 막사로다가니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황계 막사에는 가보지도 않아요. 가보지도. 그러니까 노숙이가 또 이제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제갈공명한테 와가지고 지금 황계가 이렇게 막 엉덩이가 완전히 절단이 났답니다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또 그럽니다. 저 정도는 해야 조조가 속아 넘어가지. 저 정도 안 해가지고서는 조조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숙이가 이제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래 노숙이가 이제 대도동 막사에 왔는데 조유가 그럽니다. 오늘 내가 황계를 그렇게 혼내켜줬는데 이거 책략입니다. 고육지책으로 해가지고 조조한테 상계를 보내고 그 군선에 바짝 갈 수 있게. 그러니까 50척 정도는 그 군선에 바짝 가야 기름통을 가서 날리고 병력고로 해가지고서는 기름통을 하여튼 날려가지고 기름 바다를 만든 다음에 불로다 상대방을 불화살로 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 되겠는데 황계 장군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갈공명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이는 또 거짓말을 못하니까. 제갈공명이는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주유 대도독하고 황계 선봉장하고 싸울 때부터 회의할 적에 회의장에서 싸운다. 병사들한테 소문이 났다. 그렇게 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유가 또 한 방을 딱 맞아요. 속으로다가니 제갈공명을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우리 편을 만들면 좋겠는데 도저히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노숙이한테도 몇 번 얘기했거든요. 제갈공명을 어떻게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오. 그러니까 노숙이도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유황숙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동우를 위해서는 그러면 조조를 박살내는 것도 박살내는 거지만은 제갈공명을 우선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비를 우리 동우에 복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노숙이는 우선 조조를 박살내고 조조를 박살낸 다음에 그것은 이야기를 합시다. 이러면서 뒤로 자꾸 미루자고 그래요. 그런데 노숙이는 그렇게 이제 뒤로 자꾸 미루자고 하는데 주유는 아닙니다. 이참에 제갈공명도 제거를 하고 조조도 박살을 내고 이렇게 둘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노숙이한테. 그런데 이제 이 여몽이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여몽이가 이제 나중에 아주 지장이 돼가지고 관우를 이제 잡는, 그러니까 동호의 대도독으로서 육손이하고 둘이 이제 책략을 써가지고 관우를 잡아가지고 죽여요. 대단한 장군이 돼요. 그런데 여몽이는 젊었을 적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힘은 막 센데, 무력은 센데, 누가 옆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지금은 세월이 이렇게 무력으로다가니 세상을 평정해야지. 공부해가지고서는 서생이 돼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함거를 타고 손권한테 이제 주유도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손권한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손권이 주유의 편지를 읽어보고서는 옥에 가더라. 그래갖고서는 이제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날 저녁에 손권이 이제 한상을 탁 차려가지고 가지고 와서 옥 안에서
둘이 이제 마주 앉으면서 옥주사람들한테는 다 밖으로 나가서 사주 경계를 해라. 아무도 옆으로 못 오게. 그러고서는 이제 여몽이하고 손권하고 둘이 이제 그 대작을 하면서 그 여몽이가 이제 뭐 3살인가 많아요. 손권보다. 그렇지만 이제 주군이니까 손권한테 이제 손권이 그럽니다. 아, 장군. 주유의 속뜻을, 대도둑의 속뜻을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몽이 그럽니다. 아, 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 병영에서는 여튼 뭐 유언비가 여가 돌아가지고 대도둑하고 선봉장 황계장군하고 둘이 맨날 싸운다. 회의할 때마다. 아주 그냥 흉흉합니다. 사기가 말도 못하게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도둑이 황계장군을 막 매질을 100대를 했는데 황계장군이 막 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300대까지 때린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저기 때리시라고 내가 그 후에 엎어졌었는데 나를 이렇게 함거에 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권이 여몽이한테 그 보면은 막 무력이 쓰면서 여튼 달변이니까. 그런데 이 글은 못 써요. 안 배워가지고. 그 이제 그 여튼 뭔 보고를 할 적에도 말로 다 보고를 합니다. 말로. 글로 보고 안 하고. 이 여몽이는. 그러니까 손권이도 이제 무지개 이제 아까워요. 이 재주가. 머리도 좋으면서 무력이 세니까. 그래서 손권이 이 여몽이한테 천천히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몽이가 이제 여기서 여튼 한순간에 깨쳐요. 나중에 이제 대도둑까지 올라가고 관우를 사로잡는 그러하니 아주 그냥 큰 장군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적벽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